네,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양시장은 3거래일 만에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어줬던 대형주들, 오늘은 또 나란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이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은 채로 상승을 이어갔었는데 이 점에서 다소 부담감을 느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유가증권 시장부터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940선을 중심으로 공방을 이어갔었는데요. 종가에서는 1940선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1939.02포인트 기록했는데요. 0.21%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는 대체로 이 1940선 지켜갔지만 오후에 수급이 악화되면서 지수가 다소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 오후에 악화된 수급 바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오후로 접어들면서 2배 정도 늘었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모두 1,630억 원 이상을 팔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개인도 함께 1,400억 원 정도를 매도했고요. 기관 쪽에서만 1,830억 원대의 순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도 하락한 쪽이 좀 더 많았습니다. 오늘 운수 창고 업종 약세를 보였고요. 화학 업종도 업황에 대한 우려감 지속됐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이 1.7%, 의료정밀과 전기가스, 화학과 증권 업종 등이 0.5에서 1% 사이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올랐던 업종으로는 고배당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은행주와 통신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통신업종이 1.6%, 은행업종이 1.48% 올랐고요. 보험과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 업종 등도 0.5에서 0.6% 정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종가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대형주들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렸다면 오늘은 또 이 대형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대응했던 점이 문제였는데요. 우선 국내 증시의 1위 종목 삼성전자가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0.45% 하락하면서 나흘 만에 약세 보였는데요. 133만 9천 원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0.3% 정도 강세 흐름을 만들어줬고요.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 포스코 그리고 현대모비스 등은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종목들 보면은 삼성 SDS는 0.5% 강세 보였고요. 제일모직 오늘 장중에 등락을 좀 하다가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5% 넘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상장 이후 나흘 연속의 상승 행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SK텔레콤입니다. 1% 넘게 오르면서 시가총액 순위도 한 계단 올라선 8위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28만 6,500원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 이외에도 고배당주들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통신 섹터에서 LG유플러스와 KT가 2에서 3% 정도 강세 보였고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도 3%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SKC는 일본의 미쓰이화학과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에 4.9% 급등했고요. SBS 역시 광고 총량제가 도입된다라는 소식에 4%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 쪽에서 고배당주인 기업은행과 삼성화재가 2% 넘는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유상증자 소식이 몇 개 들렸습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나온 종목들 오늘 대체로 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현대상선입니다. 6.19% 하락하면서 오늘 9,24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상선은 2,4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어제 공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플랜텍도 2,9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주가는 6%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이 장중에는 13%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또 8% 넘게 급락하면서 이 큰 등락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포스코플랜텍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곳은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인데요. 오늘 이 점이 포스코의 주가까지도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보르네오도 유상증자 등 다양한 자구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경영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위로는 11%, 아래로는 9% 움직였습니다. 종가 상황으로는 5.17% 상승하면서 1,22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함께 3거래일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오늘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534.65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0.4% 정도 밀렸고요. 장중 저점 부근에서 약 하락세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 매매 대결이 이틀 연속 이어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세를 보인 건데요. 외국인이 89억 원, 개인은 76억 원을 팔았고요. 기관 쪽에서만 220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약했던 업종은 인터넷 업종입니다. 다음 카카오가 오늘도 약세를 보이면서 업종 지수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인터넷 업종 지수는 3% 넘게 하락했고요.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결국엔 1위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업종 지수 3.27% 밀렸습니다. 이 밖에도 IT 소프트웨어와 정보기기, 소프트웨어 업종 등이 1에서 2%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올랐던 쪽에서는 반도체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디스플레이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따라 업종 지수는 1.4% 올랐고요. 금속이나 건설, 운송장비 업종 등이 뒤를 이어서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역시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형주들은 부진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우선 오늘 다음 카카오가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3.5% 넘게 밀리면서 12만 5,2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1% 넘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이 컴투스도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웹젠까지도 오늘 12% 정도 밀리면서 게임주들이 함께 급락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 바로 서울 반도체입니다. 오늘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중국에서 LED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다라는 소식에 반사이익을 입을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 27,000원 기록했습니다. 이런 중국발 호재 다른 LED 디스플레이주에도 모조리 작용이 됐습니다. 우리 ENL과 루멘스 등이 역시 상한가 기록했고요. LG 이노텍도 12%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우리 TI와 일진 디스플레이도 5에서 9%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입성한 새내기주들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새내기주들 오늘까지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상장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 뉴입니다. 이 영화 배급사인데요. 영화 변호인과 7번 방의 선물 등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오늘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공모가 16,300원을 훨씬 웃돌면서 오늘 18,1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IT센 역시 오늘 새롭게 상장한 종목인데요. 장중 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13% 넘게 밀리다가 또 11%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3.6% 상승하면서 거래 첫날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MS 지난주 17일에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상장 이후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닷새 연속 상한가 행진 이어가면서 오늘 17,95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DTNC 역시 오늘 함께 상한가 기록했고요. 하이로닉과 AD 테크놀로지, BC월드 제약과 FNC 등이 모두 4에서 5% 강세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 상황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 오늘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장중 저점 부근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0.16% 하락하면서 247.40포인트 지나갑니다. 외국인의 선물시장 매수세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3,040계약 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480계약, 기관이 1,470계약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